찌를 읽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많은 분들이 찌를 읽는다고 하면 입지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입질은 찌를 읽는 것 중에서 사실상 10%의 비중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를 읽어내야 하는데요. 그건 알지 못하고 찌의 움직임을 그냥 예신과 본신이라고만 생각하죠. 그 정도를 가지고 찌를 읽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찌를 읽는다라는 것은 찌에 나오는 모든 표현을 정보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차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차를 읽어내는 능력이 다릅니다. 차가 지나가네. 이 사람은 자동차라는 것 외에는 아무 정보도 없는 사람입니다. 검은색 차가 지나가네. 이 사람은 자동차의 색깔은 식별한 사람입니다. 검은색 세단이 지나가네. 이 사람은 이 자동차가 세단이라는 것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검은색 그랜저가 지나가네. 이 사람은 이 자동차의 차종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차를 보는데도 읽어내는 정보의 양이 점점 많아지죠. 검은색 그랜저 2017년형이 지나가네. 이 사람은 그랜저를 보면 몇 년식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가진 사람입니다. 한 가지 유념할 것은 눈만 빠르다고 되는 게 아니죠. 차에 대한 정보력도 있어야 그 빠른 눈이 쓸모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검은색 그랜저 2017년형 3.3 가솔린이네. 이 정도면 차 소리를 듣고 배기량을 구별하거나 아니면 차 후미를 보면서 배기량을 읽어내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한 사람이겠죠. 검은색 그랜저 2017년형이네. 3.3 가솔린이고 브레이크도 튜닝했네. 이 정도면 차 잘 알이죠. 정말로. 색깔도 보고 연식도 보고 배기량도 맞추고 브레이크 튜닝한 것까지 지나가는 차를 보면서 다 알아맞출 정도면 상당히 그 차를 잘 읽어내는 거죠.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거 보면서 운전 좀 하네. 그 사람의 운전 습관이나 페달 밟는 것까지도 읽어내 버리는 거죠. 차를 읽어내는 능력의 차이가 습득하는 정보의 양의 차이도 만들어냅니다. 정보의 깊이도 다르고요. 지나가는 차의 엔진 소리만 듣고도 전문가는 상태를 대충 알 겁니다. 차를 잘 아는 저희 막내도 차 소리만 들으면 웬만한 걸 다 읽어내 버리거든요. 전문가는 더 잘하겠죠. 낚시도 이렇게 읽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찌를 읽는 것입니다. 그 찌가 물속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기 때문이죠. 물론 저수지도 읽어야 하고 안전자리의 특성도 읽어야 하고 옆 사람의 낚시 실력과 내용도 읽어야 하고 내 떡밥의 상태도 읽어야 하고 뭐 읽어야 될 거 굉장히 많지만 찌를 읽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상 이 낚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신 본신 그런 거 아닙니다.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찌를 읽기 시작하면 제 영상이 긴 것을 고마워하실 겁니다. 영상만으로도 낚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출조를 못할 때는 다른 사람의 찌를 보면서 간접 낚시를
즐기는 편입니다. 그 사람 영상이 길면 길수록 저는 좋습니다.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초칭 오아시 스타일로 준비했습니다. 저활성기라서 움직임이 크지는 않지만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정도니까요. 잘 보시고, 영상은 제가 100%의 속도에서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십시오. 먼저 근데 그냥 키가 영상 보십시오. 톱이 괜찮고 그 부력을 이렇게 재보면 몸통의 그 버팀이 굉장히 좋아. 순부력이 좋아. 네, 공작. 이게 노지에서 좋을 것 같아서. 뭐가 좀 보이셨습니까? 뭐가 보였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 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키가 톱이 괜찮고 그 부력을 이렇게 재보면 몸통의 그 버팀이 굉장히 좋아. 순부력이 좋아. 네, 공작. 이게 노지에서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뭐가 보이셨습니까? 제가 설명을 하려니까 더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렇게 보면 직관적으로 보이고, 낚시를 잘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짧은 컷 속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어냅니다. 그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커지겠죠. 네, 그러면 느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느린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안 보이던 게 보이는지 집중해서 처음부터 다 보세요. 느리니까 엄청 답답하네. 느리니까 보기가 더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러면 느린 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빠른 걸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그게 보이시면 좋겠어요. 일단 느린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찌는 내려가는 일반 속도가 있어요. 그 속도를 알아두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찌를 읽을 때는 찌가 물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다 읽어내야 돼요. 그때는 눈을 떼면 안 됩니다. 찌가 물에 들어가고 다시 회수될 때까지는 찌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십시오. 자, 찌가 떨어져 있다가 일어서는 시간이 느려지면, 지나치게 느리면 그건 첫째 부력이 부족한 겁니다.
지금 일반적인 시간에 섰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가 언제 이루어지나를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주 약하게 깜빡깜빡하면서 내려가지를 않고 있어요. 저거는 채비가 편납보다 더 위쪽에 지금 바늘이 위치한 상태잖아요. 이 높은 구간에서 뭔가 건드림이 약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죠. 근데 지금 느린 그림인데 이 속도가 일반 속도보다 빠릅니다. 그 얘기는 윗구간에서부터 고기가 쫓아 내려온다는 거고 이제 찌맞춤 구간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찌가 제동이 걸립니다. 지금 멈췄다가 내려가고 있어요. 나중에 빠른 영상을 보시면 저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가 내려가는 게 보여요. 그러면 찌맞춤 구간을 통과하면서부터 제동이 한번 걸렸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떡밥이 편납의 위치보다 아래로 내려가면서부터 제동이 걸렸다는 거예요. 고기들이 이제 쳤다는 거죠. 그리고 목내림이 다시 이루어지고 깊은 구간에 들어가서 한 눈금이 모자라도록 종착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풀어지고 있어요. 초반에 빨리 풀어져요, 지금. 이 말은 바깥 밥의 열림이나 손실이 순간 있었다는 거고 건드림이 있으면서 저 손실이 나오면 고기가 그랬다는 거죠. 만약에 고기가 그랬으면 쿡쿡거리는 게 더 나올 거고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은 건드림은 약해요. 그리고 여기서 깜빡깜빡거리죠. 아주 약하게. 깜빡했습니다. 이 건드림들이 콕콕거리고 약하게 있는데 이 건드림이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회수를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면서 들으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근데 이게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 더 많은 정보도 있는 경우도 많고요. 정보가 없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방금 설명드린 몇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찌가 일어서서 출발 지점에서 좀 머물렀다가 내려왔고요. 그 머물렀다가 내려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높은 구간에서 가속이 붙었어요. 그거는 위에서 고기가 쫓아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찌맞춤 구간에 들어가면서 브레이크가 딱 걸려요. 그 말은 찌맞춤 구간, 즉 편납 아래로 떡밥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그 구간에서 고기들이 반응을 또 보였다는 거예요. 이 반응이 좀 크게 나오면 거기에 사이즈 좀 되는 붕어가 있다는 말이고 짧게 빠르게 나오면 목줄이 좀 휘어져 있거나 그런 애들은 아니다라는 게 되죠. 그리고 더 밑에 내려가서 깊은 목내림이 됐을 때 콕콕 이러고 나와요. 근데 굉장히 약해요. 여기는 그날 잡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작게 콕콕 거리는 것은 내가 공략하는 붕어는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눈금을 남겨놓자마자 착지를 했는데 착지가 바닥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로 풀림이 시작됐어요. 그거는 밥이 좀 일찍 열렸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하지만 안에 심은 있어서 빨리 확 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건드림이 시원시원하지 않아서 다음 템포를 위해서 빨리 회수를 했습니다. 설명이 길죠? 찌 잠깐 보고 이번에는 너무 느린 영상은 말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빠른 일반 속도보다 약간 느린 영상을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드린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찌가 정점에 섰고요. 출발을 아직도 안 하고 있죠. 저기서 계속 있죠. 약간 밀었죠. 이제 내려가기 시작해요. 내려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요. 자, 여기서 브레이크가 좀 걸렸어요. 다시 한번 깜빡 밀었다 내려가죠. 저게 찌맞춤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브레이크 한번 걸리고 여기가 종착점이죠. 근데 이 종착점에서 빨리 풀렸죠. 근데 확 풀리지는 않았어요. 저기서 또 멈춰 있어요. 하지만 건드림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깜빡깜빡하죠. 근데 저 너무 작은 애들이 콕콕 치는 정도라고 봤기 때문에 여기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회수를 하는 겁니다. 깜빡깜빡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속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눈에 익으면 이게 훨씬 쉽거든요. 근데 찌가 톱이 괜찮고 그 부력을 이렇게 재보면 몸통의 그 버팀이 굉장히 좋아. 순부력이 좋아. 공작이지. 네, 공작. 이게 노지에서 좋을 것 같아서. 네, 이제 조금 보이십니까? 자, 한 번만 더 보시고 제가 정보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찌가 톱이 괜찮고 그 부력을 이렇게 재보면 몸통의 그 버팀이 굉장히 좋아. 순부력이 좋아. 공작이지. 네, 공작. 이게 노지에서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층부의 브레이크가 정점에 오래 서 있었다는 말은 거기 잡어층이 좀 있다는 뜻이고요. 가속이 붙었다라는 말은 그 가속은 붕어가 아니면 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층부의 잡어였는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상층부에서 쫓아 내려오는 그 움직임은 찌에 가속이 붙은 것은 어떤 사이즈인지 몰라도 일단 붕어들이 흥미를 가지고 쫓아왔다는 말이고, 그건 지금 이 밥의 터치가 제법 맞아져 있다는 뜻이긴 해요. 그리고 찌맞춤 구간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입질로 이어지진 않았죠. 그 말은 그 정도는 못 먹는다는 뜻이에요. 아직은 활성이 좀 낮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밑에 내려가서도 건드림이 살지는 않았어요. 그 말은 거기에서 어필할 만한 풀림이 구현이 되지를 못했다는 거고, 먹을 만한 사이즈도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조금 아쉬운 상태였죠. 그리고 흥미를 제대로 유발시키지 못했어요. 물론 집어가 조금 덜 됐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목내림의 깊이가 살짝 부족한 채로 되돌림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회수를 했고요. 그러면 다음 투척에서는 어떻게 구현하는 게 좋을까요? 떡밥의 풀림을 조금 더 살리고 겉면은 매끄럽게 만져주고 밥 사이즈는 살짝 더 키워야죠. 그래야 위에서 오래 서 있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풀림은 더 살려도 돼요. 왜? 내려가는 구간에 어필이 덜 됐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넣었던 떡밥보다 사이즈는 약간 더 크고 풀림은 조금 더 살고 겉면이 매끄러운 형태로 떡밥을 넣어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그걸 하려면 지금은 손물을 살짝 쳐주는 게 좋아요. 아주 약하게. 그러면 조금 더 나은 상태의 떡밥으로 승부를 할 수 있죠. 그럼 그 다음 투척에서 맞아 떨어졌으면 조금 더 건드림이 커지고 상층부는 쉽게 통과하고 중간층에서 건드림이 커지면서 목내림도 깊게 나오는 그런 형태의 낚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전에 건드림이 나오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바닥에 가서 표현력이 떨어지잖아. 먹기는 하는데, 그죠?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동민 씨한테 한 얘기였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찌가 내려가는 게 아까보다 빠르죠.
중간 구간이 굉장히 빨라졌죠. 이건 속도가 나도 너무 지금 빠른 거예요. 다시 들어가니까 마지막에 말갛게 쿡 거리죠. 내려가거든. 이걸 조금씩 계속 열어 올린다고 이렇게. 깊은 구간에서 쿡 한번 했죠. 이제 고기들이 깊은 구간에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황을 조금씩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건 다음 회차 투척이었어요. 자, 찌가 일어서는 거 보고 스타트 시간이 적당한지 보고 이제 출발해야 돼요. 예, 출발하죠. 저기서 쿡 하면 제일 좋아요. 그럼 위에서부터 쫓아 내려오는 애들이 이제 가속이 붙었죠. 브레이크도 걸리죠. 고기들이 입질 짧게 찍었어요. 목내림이 더 깊어지면 더 좋은데요. 건드림이 계속 나오죠. 목내림이 얕았어요. 약간 아쉽네요. 그럼 다음 투척에는 밥 사이즈를 조금만 더 키워야 되고 밥을 더 열어줘야 돼요. 지금 조금 더 고기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도 됩니다. 약간 부족한 투척이었죠. 이런 식으로 찌를 계속 읽어 나가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뭐가 부족했네. 이번에는 뭐가 부족했네. 사이즈는 산수처럼 계산이 나오죠. 밥을 키워야 되네. 풀림을 늘려야 되네. 줄여야 되네. 목내림 폭을 늘려야 되네. 줄여야 되네. 이런 것들을 계속 읽어가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막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읽어낸 것을 기술적으로 그대로 대응할 만한 기능이 있다면 그거는 가장 좋은 거죠. 그걸 하려고 이제 연습을 하는 거고요. 물론 사람이니까 완벽하게 구현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 가속이 붙죠. 계속 내려갈 때 붕어들이 적극적으로 쫓아내려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활성기이기 때문에 위에서 움직임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자, 목내림 더 깊어졌어요. 찍었죠. 걸렸죠. 이렇게 잡아내는 거예요. 예. 이래서 다른 사람 영상을 봐도 충분히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입질이 전부가 아니죠. 예신 본신 그거 아닙니다. 찌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읽어낼 수 있고, 속구찌리는 속구찌리대로 또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찌를 읽어내는 능력을 높이면 물속 상황을 읽어내는 능력이 올라가면서 대응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춰지면 낚시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길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많은 경우들을 보고 대응하는 방법들을 시뮬레이션 해보시라고. 입질만 보는 낚시 그거 하지 마세요. 전혀 발전이 없고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부러 이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과 이 설명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낚시하면서 스스로 깨쳐야 되는 부분인데 컨닝을 시켜드린 거예요. 비법 떡밥이 무공 비급이 아니고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게 이게 이를테면 무공 비급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눈에 이런 움직임들이 읽혀져야 이 낚시의 진짜 맛으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제 영상 보면서 몇 년 동안 같이 따라오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올라오는 다른 영상들도 보면서 이렇게 읽어 나가는 연습을 꼭 하십시오. 재미로 보지 마시고 읽는 연습을 하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영상 중요한 영상이니까 꼭 참고하십시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러면 높은 구간에서 까야 돼.
근데 깊다고 고기 큰 거 아닙니다. 중간에 오아세로 나오는 입질이 더 클 수 있어요.